예, 보석을 허가받고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가사 도우미와 경호원 등 14명의 접촉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 그동안 재판에 거듭 불참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을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그제 이제 보석 석방이 됐는데 법원 측의 가사 도우미 또 경호원까지 해서 14명을 접촉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 명단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풀려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논란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보석에 있어서 조건부로 보석이 되었는데요. 그 4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지금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변호인에 대한 접견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분의 경우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네. 사저에 경호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접견을 하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또 보석에 있어서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보석에 대해서 또 취소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신청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게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이게 보석 조건의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라고 봐도 되는 부분인지가 참 궁금한데요. 명확하게 신청서를 제출한 부분은 아니고요. 예. 이제 변호인은 의견서 형태로 제출을 했는데요. 내용에 따르면 경호 인력 등이 상주하게 되어서 사전에 법원에 통보를 드린다라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법원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변호인이 이제 차후에 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겠다. 이 조건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하겠다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조건부를 내걸면서 이것이 누군가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냐, 누구랑 통화를 하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방식이 어떤 것이냐라고 제가 이제 이전 대담에서도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법원이 내건 조건부의 이 조건에 대해서 이거를 어기지 않겠다. 그래서 신청했다고 좀 볼 수도 있겠네요. 배경에 있어서 조금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4가지나 조건을 내걸어서 보석을 한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드물기 때문에. 예. 변호인 입장에서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법원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이 극동방송 이사장이죠. 김장환 목사에 대해서도 접견 허가 요청 방안을 일단은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종교 활동을 이유로 이제 원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 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구치소에 있을 때에도 이 목사가 방문을 해서 계속 뭔가 종교 활동을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종교의 자유는 굉장히 헌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 기본권에 해당하고요. 네.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혹은 구치소에서도 단체로 예배를 보거나 하는 활동들이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네.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재판부에 요청을 한 경우 재판부 굉장히 고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심은 하되 조건에 있어서 주 1회랄지 시간이랄지 이런 부분에 한정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이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종교 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상황에서 심리를 좀 안정시키기 위한 거에 일환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법원에서 이걸 허용해 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광주 법정에 이제 서게 됩니다. 좀 우여곡절 끝에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1980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9년 전인가요?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9년 된 건데 그동안 그동안 이유가 참 많았어요. 알츠하이머도 그렇고 여러저러 이유가 많았었는데 출석을 하겠다고 밝힌 이유를 저희가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출석을 하지 않고 재판 연기 신청을 했었는데요. 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지난해 8월에는 첫 공판이었는데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10월에 연기된 재판에 있어서는 관할을 바꿔달라라는 이유로 했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올해 1월에 지금 재판이
재판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독감 등을 이유로 불출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네. 이번 재판에서 나오지 않으면 구인장은 집행이 될 것이고요. 강제 구인을 하겠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네. 뭐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구인장 발부가 됐으나 실질적으로 뭐 구치소에서 데리고 오는 경우는 불가능했습니다. 예, 그런 이후에 이제 구인영장까지 안 되면 또 구속영장 이렇게 발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면 본인에게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주변에서도 많은 설득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요. 부인 이순자 여사도 이번에 함께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예. 이게 법정이 동석 신청을 그러니까 법원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경우에 좀 동석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제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뭐 장애가 있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할 때, 혹은 또 의사를 전달하기가 어려울 때,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경우에 이제 전 대통령의 경우 뭐 신청을 했고요. 예. 아무래도 알츠하이머와 노령 등의 이유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네. 이제 이순자 씨도 함께 재판에 피고인석에 앉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시청자의 좀 이해를 위해서 좀 시간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서게 되는 이유가 있죠. 이 네. 이유를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사자 명예훼손으로 지금 기소가 되었는데요. 예. 이제 사자인 고인인 조비오 신부님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자신의 회고록에 적시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소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회고록에 무엇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냐면요. 계엄군이 지금 5.18 사건 당시 계엄군이 헬기로 사격을 하는 것을 이 신부님이 목격을 했다라고 한 진술에 대해서 가면을 쓴 사탄이다. 그리고 이 허위 주장에 대해서 다시 뭐 말을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회고록에 기재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유족들은 이 사실이 이제 전 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이 허위 사실을 근거로 신부님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네. 검찰은 헬기 사격은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전 대통령을 기소를 한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밝힌 건데 서울에서 광주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거리가 꽤 긴데요.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건지, 또 경호 경비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예. 네, 알려진 내용은 일단 승용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겠다라고 알려졌고요. 경비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요청을 한 부분은 경찰관 약 80여 명의 기동대가 법정의 뭐 외곽 그리고 법정 근처까지 다 해서 지킬 예정이다. 그리고 법원에 이제 법정 안에 들어가는 곳에 저지선이나 보안 검색대 등을 설치를 해서 굉장히 뭐 엄격하게 경호나 경비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알려진 것으로 네, 보도되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사태 대비해서 경호 등이 이루어질 테니까 이 상황은 좀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상황이 됐을 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를 좀 짚어볼까요? 클럽 버닝썬 얘기인데 경찰과 버닝썬 간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 씨의 자택에서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전직 경찰이었던 강모 씨가 지난달 16일이었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이 씨의 집을 찾아온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네. 결정적인 증거가 돼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이 부분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요. 이게 돈이 실제로 갔다라든지 예.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졌다면 이것은 이제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도 있을 그러니까 것입니다. 돈을 뭐 건네거나 받는 걸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 조사 혹은 여론에 많이 밝혀진 상황에서 네. 그 자택에 방문을 했다라는 사실만 이 CCTV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둘 사이에 좀 유착이 있었다. 혹은 둘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다라는 정도의 정황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돈을 건넨 것이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회의적인 근데 입장입니다. 강 씨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집에 들른 것에 대해서 뭐 조사로 간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거를 또 반박할 수 있는 뭔가가 없으면은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이 저희 부분에 현재 대해서. 진술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줬다라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받지 않았다라고 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어느 부분의 진술의 신빙성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좀 향후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그렇군요. 경우에 대질 신문 가능성도 좀 있는 건가요? 네, 굉장히 높게 보이고요. 아무래도 양측의 입장이 다르면 대질신문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향후 수사는 대질신문이 되지 않을까라고 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 버닝썬 클럽의 탈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뭐 너무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부터 짚어볼까요? 네, 뭐 세무용 메뉴판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주점들의 경우 좀 매출을 알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류를 얼마나 매입을 했는지가 굉장히 세무조사에 있어서 기본 자료가 됩니다. 예. 예, 그런데 매입을 통해서 매출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면 이 주류를 얼마에 팔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네.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샴페인을 25만 원에 판매를 했는데 네. 세무용 메뉴판에는 15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다고 가격이 합니다. 값싸게 적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매출은 40% 정도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뭐 만수르 세트, 뭐 대륙 세트 굉장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죠. 만수르 세트의 경우에는 지금 1억으로 판매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예, 원가로 보면 약 6천만 원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판매가 되기는 했는데 주로 중국 VIP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돈은 어떻게 받았냐? 그러면 예. 뭐 5만 원 뭉치를 뭐 쇼핑백으로 받았다. 아, 현금으로 받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진술들이 좀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클럽 MD라고 하죠. 예. 뭐 고객 대응을 했던 이 사람들은 뭐 이것을 현금으로 받은 이후에 클럽 측에 계좌 이체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좀 세무 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알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뭐 좀 매출에 있어서 조작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으로 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그 마포구 서교동 홍대 쪽에 있는 한 클럽인데 승리 씨의 소유로 알려진 곳인데 클럽 러브 시그널. 여기가 이제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고 또 클럽의 실소유자가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양현석 대표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탈세 의혹이 나오는 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일단 이 사장이 승리 씨라고 알려졌는데 실제로 문서상으로 확인을 해보면 뭐 주식회사 A라고 합니다. 예. 소유주가요. 근데 주식회사 A의 경우 양현석 씨가 지분을 70%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양현석 씨의 동생이 지금 30%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소유주는 일단 양현석 씨로 보이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러브 시그널의 경우 뭐 클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수준으로 약간 뭐 포차랄지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마포구의 경우 조례로 약간 다른 구와 좀 다르게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클럽이 많은 곳이다 보니 조례를 통해서 뭐 일반 음식점이되 객석에서만 춤을 출 수 있다면 뭐 일반 음식점으로 본다라는 조례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러브 시그널은 뭐 무대 장치나 이렇게 뭐 공공연하게 춤을 출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음식점으로 이렇게 등록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일반 음식점이랑 유흥주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일반 음식점은 예. 부가가치세 10%만 내는 반면 유흥주점은 이제 별도로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를 통해서 또 중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이 러브 시그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서 네. 실제로는 유흥주점, 뭐 무대가 다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해서 운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흥업소와 일반 음식점 어느 것으로 등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세금 차이가 그렇군요.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승리 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곧 군대를 간다고 네. 합니다. 25일에 간다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경찰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요. 군대를 가게 되면 이제 예. 군대 안에 따로 검찰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또 조사를 받고 또 굉장히 엄한 형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하. 지금 이런 행보가 제가 볼 때는 좀 적당한 것인지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하지만 또 영장이 나온 상황이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승리 씨가 어떤 식으로 뭐 행보를 정하고 조사를 받을지는 좀
좀 지켜봐야 그러니까 할 것으로 사건이 보입니다. 일반 검찰에서 군인 검찰로 이첩이 되는 겁니까?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들 김영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